네, 계속 해볼까요? 빈부지도 3.0, 빈부지도 4.0. 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은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뭐 모든 것이 바뀌니까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신드롬. 그리고 연시가 있는 연시, 연시. 네, 그 원래는 뭐 심청이가 더 맞겠지만 로토스하고는 맞겠지만 그래도 신데렐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그 이제 제가 뭐 아프리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접혀져 있는 미래가 확 펼쳐진 미래로, 신데렐라처럼 확 펼쳐진 미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공부를 한번 빈부지도의 역사적 변천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생존 모드 1. 버전 1.0, 자존 모드, 창조 자존 모드까지 했죠. 1980년도 90년도까지. 2000년도 IT 혁명이 좀 불면서 우리가 IMF 때 한번 쭉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창조 모드가 나오기 시작했고, 초자아 모드가 2021년도부터 이제 메타버스로 나오기 시작했죠. 접혀 있는, 인폴디드 접혀 있는 나의 미래를 그 막 돈벼락 맞는 그런 영상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정말 제가 시간이 되면 다 해드리고 싶은데 몇 번 되지도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인연이 되면 해드릴게요. 그 접혀 있는 나의 미래를 확 펼쳐진 나의 현재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알파고하고 이제 이세돌하고 했죠. 인공지능, 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infinite possibility, 그 무한한 그 법의 창고의 장이라고 양자역학에서도 얘기하고 데이비드 봄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다 쓰느냐. 이분들, 주장자 들고 있는 이분들, 또 주장자 들고 있는 이분들, 이분들이 주장자를 들고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주장자를 들고, 그러니까 주장자 아니라도 되거든요. 우산도 되고, 근데 뭐 하나 없이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하나 들으면 달라요. 뭐 볼펜 아니라 탁구공을 하나 손에 져도 달라요. 무한한 창조의 장, 무한한 법의 장과 연결이 됩니다. 몇 가지 이제 뭐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 정도면 이대는 말씀드려도 받을 수 있겠다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면 그냥 말 한마디에 끝나요. 그건 아니고 하면은 그냥 뭐 제가 했던 말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헤맸으니까 차근차근 암과 지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루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빈부지도 3.0 시대는 창조 모드가 드디어 이제 발화가 되는 것이다. 3차 산업, 4차 산업은 제조업은 제조업이지만 가령 이제 제조업도 뭐 세탁기,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뭐 이런 막 어떤 막 산업을 위한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가정용 제조업, 김치냉장고 같은 거는 국제 경영학 책에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 뭐 이런 뭐 토스터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공기청정기, 이런 이제 제조업, 디테일한 제조업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술 쪽으로는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꿈, 잠재의식. 우리나라도 1946년도까지 여자들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 못했습니다. 요즘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그랬는데 여자들은 한정치산자 취급을 당했었어요. 뭐 외정시대 때 뭐 대학을 나왔건 어쩌건 그건 네 사정이고, 은행에서 여자는 구자를 터주질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 이제 무식한 시절을 지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여성들도 또 한국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똑똑한 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여성분들의 꿈, 여성분들의 잠재의식, 서양 여자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런 것들이 제조업에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걸 뒷돈은 다 금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부지도 3.0 시대에는 정말로 돈과 지식과 좀 특수 지식,
그 다음에 자연지 이런 것이 모두 동원되는 시대가 이제 빈부지도 3.0 시대고, 우리나라는 이런 게 2000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생존 모드로 뭘 해서는 참 경쟁력이 떨어지죠. 창조 모드. 이제 이런 게 이제 서양에서는 좀 일찍 시작이 됐는데, 뭐 야수파, 앙리 마티즈, 제가 중학교 1학년을 1971년도에 들어갔죠. 1년도에 들어가서 미술 시간에 앙리 마티즈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그걸 평하라고 그래갖고, 뭐, 뭐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 그랬다가 선생님한테 네가 보기에 이게 좋은 그림이냐? 유치원생 같은 그림이지.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앙리 마티즈. 색상이 굉장히 강렬하죠. 자기 자신을 이제 많이 드러내고, 올 초에 이제 그 앙리 마티즈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이게 아마 레스토랑인가 아마 야수파라고 그러죠. 아주 강렬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칸딘스키, 저런 야수파가 지난 다음에는 야야야, 왜 꼭 그림을 그런 걸 그려야 돼? 꼭 세상에 있는 거 그려야 돼?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상한 선과 사각형,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칸딘스키가 한 시대를 또 풍미했죠. 그러니까 계속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면서 자기 풍이 나오는 거죠. 그게 세상의 분위기와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되면 확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뭐 예술 쪽보다는 저도 이제 금융 쪽으로 있다 보니까 주식에서 뭐 대선 테마주라든가 누구 테마주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코인 같은 게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뭐 구글 생긴 지 21년밖에 안 됐고요. 이런 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그냥 바람을 타면서 하나의 시대 조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칸딘스키도 추상파로 이렇게 했죠. 추상파 칸딘스키는 버전 그 빈부지도 4.0에 들어갈까 하다가 시대의 흐름상으로, 유럽에서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는 여기다 놓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입체파, 우리 프랑코. 아니 왜 그림이 한쪽에서만 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뭐 각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옆에서 보는 모습과 앞에서 보는 모습이 동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입체파라고 그러죠.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블로 피카소가 이제 이런 뭐 큐비즘, 아까 칸딘스키의 세모, 네모 이런 거를 이제 또 다시 약간 변형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를 또 풍미했죠. 샤갈, 뭐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죠. 표현하는 방법, 표현의 자유가 생기면서 이제 입체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초현실주의, 서리얼리즘. 뭐 대표적인 사람이 살바도르 달리죠. 히틀러도 굉장히 좋아했던, 좀 정치적으로 이상해서 아무튼 욕도 많이 먹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꿈과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기억의 지속. 1930년도에 이미 이런 걸 했어요. 우리 1930년도에 외놈들 밑에서 뭐 아주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유럽에서는 진행이 되어 왔죠. 살바도르 달리, 비키니 섬의 새 스핑크스, 나무, 사람. 무언가 생각하게 만들죠. 웹뉴스에서 한 거고. 주변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 꿀벌에 의해서 야기된 꿈을 도미가 호랑이가 자기를, 꿈과 잠재의식과에 있던 거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초현실주의. 그리고 뭐 유명한 구스타프 크림프, 생명의 나무, 화려한 금세계, 소망의 나무, 생명의 나무, 키스하는 여인들, 나이테. 뭔지 모르지만 이분도 뭐 한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죠.
이거 황금빛 정말 이런 거 사랑 많이 받죠. 뭔지는 모르지만 서리얼리즘 초현실 꿈과 잠재의식에 있던 거를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제가 그 돈벼락 맞는 거 보여드린 게 그 일종의 초현실이죠. 시각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 쪽에서는 어떤 사람과 물자보다는 기술과 지식, 꿈, 잠재의식,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드러나지 않은 물질을 활용한 산업들이 이제 IT와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또 산업에서도 이제 그 금융업, 그다음에 레저 산업 같은 거,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은 아직 이 서비스업 쪽으로 많은 이런 게 아직 안 생겼죠. 관광 서비스업 같은 거요. 역사가 오랜 유럽, 오랜 전통 음악, 미술, 과학, 수학 이런 뭐 그리스 로마의 이런 것처럼 이제 왕권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으로 막 생겼던 것 그런 에서 이제 이런 기술과 지식 이런 게 막 창의적으로 추운 지방 쪽에서 많이 생겼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금융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단지 은행밖에 모르다가 이제 뭐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금융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뭐 주식이 오른다 뭐 내린다 이거 보면요. 주식 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 구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학 정말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심리학입니다. 물론 거래량도 보고 파동도 다 보지만 기본은 군중심리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 군중심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상장시켜줘 유통시켜 자기가 고생해서 만든 거 왜 유통시장에 올리겠어요? 동고도 드리려고요.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이 없다. 구미에 맞지 않으면 증거를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을 부추겨주면은 오류라도 신처럼 받드는 것이 군중이다. 그들에게 환상을 주면 누구든지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이들의 환상을 꺼내려고 들면 희생의 제물이 된다. 저도 뭐 이 방송하면서 뭐 그 코인 안 돼요. 그 주식 안 돼요. 이러면 다 싫어해요. 됩니다. 뭐 됩니다. 대박 납니다. 뭐 100불 갑니다. 500불 갑니다. 저는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슈타프 봉의 이 군중 심리를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대중 선전 선동가들이 이용했고 공산주의에서 이용했고 광고의 위력, 정치 선전, 그 다음에 유권자들에게 심리학을 주는 선거의 기능, 좌파 쪽에서 이런 공부를 많이 했죠. 역사학, 사회학,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케팅, 투자자 굉장히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만 똑똑해도 잠재적 군중이다. 광기, 패닉, 공포, 희망, 집단 심리 상태에 빠진다. 한국 사람들은 집단 심리 상태에 일부러 빠지죠. 우리라는 데 빠지면 왕따 당할까봐. 아무리 훈련을 받은 지식인이라도 일단 이 집단 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지적 재능과 개성이 약해진다. 이게 벌써 100년도 전에 썼던 책인데 이 책을 읽지 않고 주식을 공부한다? 예, 아주 뭐 탈탈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대통령에 이렇게 나오겠다는 분들 잘 보면요. 이상하다. 저런 사람이 왜 되지? 아니에요. 부죽해주면 다 신처럼 받드는 게 군중이에요. 환상을 주면 다 지배자가 될 수 있다. 뭐 좋아요. 그러나 정치는 뭐 제가 깊이 모르겠고 투자는 반드시 이 책을 공부하시고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시고 100억 기본 100억을 찾으시려면 규슈타프 봉의 르봉의 이 책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부지도 4.0 이 초자아 모드로 가는데 여기는 메타버스, 메타피직스, 초현실주의죠. 형이상학이죠. 형이상학. 여기 완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특수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keep calm, I don't know. 안다고 생각하면은 끝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르네 마그리트 아시죠?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자기 눈을 그려놓고 이미지의 배반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무언가 결정하면 당신은 군중 심리에 휘말린다. 당신 자기 자신에게 내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쓰지를 못한다. 르네 마그리트. 르네 마그리트의 이런 사상을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매트릭스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르네 마그리트 작품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아바타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이상학, 정말 메타버스의 세상을 이미 100여 년 전에 했죠. 이게 그 유명한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르네 마그리트 작품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 이제 그 저기 진주에서 활동하시는 그 김현실 화백님의 그림인데, 옛날 지도에 호랑이가 있고 산도 있고 뭘 그린 건지 모르겠죠.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타임 오브 이노센스래요. 순진무구의 시대. 물어봐야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추상화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3의 눈, 심한으로 봐야 돼요. 자기 고깃덩어리 자기가 보는 게 아니고요. 주인공이 봐야 돼요. 주인공은 이것을 그림 작가의 주인공. 이 그림은 작가의, 이 그림이 나온 구멍은 작가의 어디일까요? 작가의 털구멍입니다. 털구멍이라고밖에 표시할 수 없어요. 작가의 털구멍에서 작가를 빌려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나도 다시 내가 나온 구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새가 자기가 들어왔던 대로 나가면 살 길이라고 했죠. 지금 이런 세상이 왔어요. 이거는 뭐 알 것 같더라고요. 작가 보고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내 마음의 화수분이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하하하라고도 돼 있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가 나온 구멍 주장자 주인공한테 이 화가님의, 이 화백님의 주인공하고 대화해서 시만으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느닷없이 보르부드르라고 해요. 이 그림을 생산한 작가의 인텐션 내지는 어떤 영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못하죠. 무슨 상도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무시간성, 시공을 초월한. 듣고 보니까 이것도 뭐 옛날 지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런 본격적인 정말로 초현실과 형이상학의 작품의 시대로 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 마그리트 같은 사람은 여기도 이제 버전 4.0에도 들어가는데 잘못된 거울. 자기 눈으로 세상 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잘못된 거울이라는 거죠. 세계나와 공예나 이미 이런 거를 이 사람은 다 했어요. 우리는 육체의 나만 알죠. 그러나 공예나도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예나. 세계나는 다른 데와 연결이 안 되지만 공예나는 다 연결이 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안다고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모르겠다.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만을 여는 방법입니다. 안다고 하는 순간 삼천포로 빠집니다. 여기 밑에 있는 뉴르 바이트 니트. 나는 모르겠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왜곡된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식이건 마누라건 남편이건 주식이건 집이건 펀드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이 열리셔야 돼요. 가슴 여는 법을 알면, 가슴이 여는 법을 아시게 되면 자기 주장자 이렇게 딱 찾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일주일 내로 되더라고요. 저는 주장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다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이런 게 뭐냐 그러면 하트 차크라, 태양 신경총을 여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은 가슴을 여는 데는 하트 차크라 여기를 열리는 겁니다. 이거 차근차근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버전 4.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